이제 석유 시대는 끝났다. 이 한국팀이 증명했다. 국제에너지규제위원회 한지훈 위원의 이 한마디에 제네바 포럼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미국이 40년, 유럽이 30년을 투자했지만 실패한 암모니아 에너지 상용화 수소 저장 문제로 수백조 원이 허공에 날아갔고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하나둘 다 포기했죠. 그런데 MIT 박사 4명이 낡은 창고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빨리 꿈 깨. 글로벌 석유협회 로버트 카터 부회장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18개월 만에 불가능이 현실이 됐습니다. 통장 300만 원으로 시작한 4명의 한국인이 3조 원 규모 계약을 따냈고 15개국이 줄을 섰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축구장 크기 설비를 컴퓨터만 하게 줄여 전 세계 탄소 배출 10%를 잡겠다는 겁니다. 대체 허름한 창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석유 제국은 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도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35살 MIT에서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대기업에서 일하던 평범한 엔지니어였죠.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어느 날 제 책상 위 모니터에는 실시간 유가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배럴당 $120를 넘나드는 숫자를 보면서 저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죠. 사무실 창밖으로는 캘리포니아의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뉴스에서는 매일 기후 재난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폭염, 산불, 허리케인. 지구 반대편 유럽에서는 여름 기온이 45도를 넘었고 아시아에서는 전례 없는 홍수가 도시를 삼켰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유소 앞을 지나쳤습니다. 기름값 표시판에 숫자가 또 올라 있었죠. 줄 서 있는 차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 150년 전 기술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석유를 태워서 움직이는 자동차, 석유로 돌아가는 공장. 석유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문명. 그런데 정작 석유는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바닥날 자원이에요. 더 큰 문제는 그 언젠가를 기다릴 시간조차 우리에게 없다는 거였죠. 기후위기는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더군요. 검색창에 수소에너지, 청정에너지, 탄소중립이라는 단어들을 쳐넣었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논문과 뉴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다들 미래를 이야기했죠.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대학원 시절 함께 연구하던 동료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소연이, 준호, 에밀리 모두 MIT에서 만난 한국인 동기들이었죠. 각자 다른 분야를 전공했지만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에너지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죠. 석유 다음은 뭘까? 진짜 답은 뭐지? 다음 날 아침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들고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죠. 몇 년 만에 거는 전화였으니까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소연이의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소연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았더군요. 민준아, 갑자기 웬일이야?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소연아, 나 요즘 이상해. 매일 뉴스 보면서 답답해 죽겠어. 석유 가격은 계속 오르고 기후는 망가지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공감한다는 뜻이었죠. 나도 똑같아. 요즘 실험실에서 촉매 연구하는데 문득 생각해.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논문 한 편으로 끝날까? 소연이의 말에 뭔가 꽉 막혔던 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준호하고 에밀리도 연락해볼까?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데. 좋지.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일주일 뒤 우리는 보스턴의 작은 카페에서 재회했습니다. 준호는 디트로이트에서 날아왔고 에밀리는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왔어요. 4명이 둥그렇게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회사 다니는 게 의미 없어 보여. 자동차 만드는데 결국 다 석유 태우잖아. 전기차 해봤자 전기는 또 화력발전소에서 만들고. 에밀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투자은행에서 매일 보는 게 석유회사 실적이야. 분기마다 수조 원씩 벌어들이는데 그 돈으로 뭐 해?
더 많은 유전 파고 더 많은 기름 뽑아내지. 이게 답은 아니잖아. 소연이가 테이블 위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하게 화학식과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어요. 내가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게 있어. 다들 수소 에너지 얘기하잖아. 깨끗하고 무한하다고. 근데 문제는 저장이야. 수소는 영하 253도에서만 액체가 돼. 상온에서는 기체라 부피가 엄청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 문제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맞아. 수소 운반하려면 특수 탱크 만들어야 하고 인프라 다 새로 깔아야 해. 비용만 수백조 원이지. 준호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답이 뭔데? 배터리. 그것도 한계 있어. 무겁고 충전 오래 걸리고 항공이나 선박에는 아예 못 써.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 모두 답을 찾고 있었지만 명쾌한 해법은 보이지 않았죠. 그때 소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답을 이미 알고 있는데 못 본 걸 수도 있어. 저는 소연이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암모니아.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떨어졌습니다. 암모니아. 비료 만들 때 쓰는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는 그 평범한 화학물질. 에밀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암모니아? 그게 에너지랑 무슨 상관인데? 소연이가 노트에 화학식을 그렸습니다. NH. 암모니아는 질소 하나의 수소셋이야. 그 말은 암모니아가 수소를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게다가 영하 33도면 액체가 돼. 수소보다 200도나 높아. 순간 뭔가가 번쩍였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준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잠깐만. 그럼 암모니아로 수소를 운반하고 필요할 때 다시 분해해서 수소를 꺼내 쓴다. 그렇지. 이미 100년 전부터 암모니아는 전 세계로 배송되고 있어. 인프라도 있고 기술도 있어. 우리가 할 일은. 소연이가 말을 멈췄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마저 말했죠.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효율적으로 뽑아내는 기술을 만드는 거. 그 순간 카페 안이 고요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방금 뭔가 큰 걸 건드린 거예요. 에밀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 될 수 있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화상회의를 했어요. 시차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죠. 소연이는 촉매 논문을 뒤지고 준호는 공정 설계를 그렸고 에밀리는 시장 분석 자료를 쌓아갔습니다. 저는 전체 시스템을 구상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거 취미로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진짜 하려면 회사를 그만둬야 해. 모두 침묵했어요. 당연한 말이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안정적인 연봉, 비자, 경력. 포기해야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에밀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투자은행 그만두면 다시 돌아가기 힘들어. 근데 그녀가 우리를 둘러봤죠. 이거 안 하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 자신도 없어. 소연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실험실에서 논문 쓰는 것도 의미 있지. 하지만 진짜 세상을 바꾸고 싶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캘리포니아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죠. 그 불빛들 전부 석유로 만든 전기였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자.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한국? 준호가 되물었죠. 왜 한국이야? 여기서 하면 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시스템이 완성돼 있어. 석유 회사들이 너무 강하고 규제도 복잡해. 우리 같은 무명팀이 끼어들 틈이 없어. 하지만 한국은 달라. 에너지를 전부 수입하는 나라잖아. 새로운 기술에 목마른 곳이야. 에밀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야. 한국 정부는 탄소 중립 목표 세웠고 대기업들도 투자처 찾고 있어. 타이밍은 지금이 맞을 수도 있어. 소연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그럼 우리 진짜 하는 거야? 저는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MIT 동기였던 우리. 각자 다른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 모든 걸 걸고 미친 도전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합니다. 그렇게 석 달 뒤 우리는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씩과 노트북, 그리고 머릿속 가득한 아이디어. 그게 전부였죠. 공항을 나서는데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2월의 서울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 준호가 물었어요. 일단 사무실부터 구해야죠. 에밀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리 알아본 부동산 리스트가 떠 있었어요. 우리가 찾은 곳은 경기도 외곽의 낡은 공단 지역이었습니다. 오래된 창고 건물이 줄지어 서 있었죠. 부동산 중개인이 우리를 한 건물 앞에 세웠어요. 여기에요. 한 달에 150만 원입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넓긴 했지만 천장은 금이 가 있었고 바닥은 얼룩투성이었어요. 창문은 깨진 채로 방치돼 있었죠.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MIT 연구실이 그립네. 소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가 우리 시작점이야. 나쁘지 않아. 에밀리는 벌써 줄자를 꺼내 공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여기 실험구역, 저기 사무공간, 창고는 저쪽에. 저는 창문 앞에 섰어요. 밖으로는 회색빛 공장 굴뚝들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석유를 태우는 연기였어요. 우리가 저걸 바꿀 수 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소연이가 들었나 봅니다. 바꿔야지. 안 그러면 뭐하러 여기까지 왔겠어. 그날 저녁 우리는 창고 바닥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와서 휴대폰 손전등을 켜놨죠. 준호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뭘로 할까? 암모니아 에너지, 줄여서 아머지. 에밀리가 제안했어요. AMERGY, 어모니어 에너지를 합친 말이었죠. 소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아머지. 우리가 에너지를 지킨다는 뜻도 되고. 저는 컵라면 국물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아머지, 이제 우리는 MIT 박사가 아니라 무일푼 스타트업 창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창고를 정리하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먼지를 쓸어내고 깨진 창문을 수리하고 실험 장비를 들여놨어요. 중고로 산 낡은 기계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보물이나 다름없었죠. 소연이는 촉매 합성장치 앞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고 준호는 반응기 설계도를 수없이 그렸다 지웠다 반복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실험실 온도계는 500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암모니아를 수소로 분해하는 최적 온도를 찾는 실험이었죠. 소연이가 촉매 샘플을 투입했어요. 루테늄 기반 촉매였습니다. 이번엔 될까? 준호가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물었죠. 소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수소 생성량을 나타내는 곡선이었죠. 처음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거 봐. 그래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론치의 90%에 육박하는 수치였어요. 지금까지 실험 중 가장 높은 효율이었죠.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야? 확인해봐. 센서 오류 아니야? 소연이가 재빨리 다른 센서 수치들을 확인했어요. 온도, 압력, 유량,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오류 아니야. 진짜 돼. 저는 숨을 멈췄어요. 석 달 동안 100번도 넘게 실패했던 실험이었습니다. 매번 효율이 낮거나 촉매가 금방 비활성화되거나 부산물이 너무 많이 생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냈어. 소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에밀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성공했어. 효율 90%, 온도는 500도, 촉매 안정성도 유지되고 있어. 에밀리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거면 상용화 가능한 수준 아니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론상으로는 그래. 문제는 규모야. 지금 건 실험실 스케일이잖아. 이걸 실제 산업용 크기로 키울 수 있을지. 그 순간 정전이 됐습니다. 갑자기 깜깜해진 창고 안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도 놀라서 뒤로 물러났죠. 뭐야, 왜 이래?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기 과부하 걸린 것 같은데. 다들 휴대폰 손전등을 켰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로 실험 장치가 보였습니다. 다행히 안전장치가 작동해서 자동으로 꺼진 상태였죠. 소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데이터는 저장됐어. 괜찮아. 우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더군요. 전기공사 다시 해야겠네. 에밀리가 중얼거렸죠. 돈 또 나가겠다.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통장에 얼마 남았더라? 300만 원. 에밀리의 대답에 모두 침묵했어요.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이 그게 다였습니다. 미국에서 모았던 돈은 이미 장비 사는데 다 썼고 매달 창고 월세에 생활비까지 나가니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김민준 대표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영어였어요. 미국식 억양이었죠. 네, 맞는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제 이름은 제이슨 밀러입니다. 아마존 기후테크 투자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마존요? 세 사람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켰어요. 네, 최근에 MIT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귀사의 암모니아 에너지 기술에 대해 들었습니다. 혹시 프레젠테이션 자료 같은 걸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에밀리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소연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를? 사실 2달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MIT 박사 4명이 한국에서 창업했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암모니아로 수소 문제를 푼다는 아이디어 흥미롭습니다. 제이슨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다음 주에 제가 서울에 갑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준호였습니다. 그러자 소연이도 에밀리도 웃기 시작했죠. 저도 웃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뭔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일주일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발표 자료를 만들고 창고를 청소하고 실험 데이터를 정리했죠. 에밀리는 밤을 새워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고 소연이는 기술 검증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제이슨 밀러가 도착하기 하루 전 우리는 회의를 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아직 실험실 수준밖에 안 됐는데 아마존한테 뭘 보여준다는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가진 건 작은 실험 장치 하나뿐이었습니다. 산업용으로 쓰려면 최소한 100배는 키워야 했죠.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걱정돼. 만약 데모 중에 문제 생기면 촉매가 제대로 안 먹히거나 효율이 떨어지면 최악의 경우 망신만 당하고 끝나는 거지. 에밀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투자는커녕 업계에서 사기꾼 취급받을 수도 있어. MIT 박사들이 허풍 떨었다고.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인가? 저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공단 굴뚝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다들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가 지금 뭘 두려워하는 거야? 준호가 팔짱을 꼈습니다. 실패가 무섭지. 미국에서 안정적인 직장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 이게 안 되면 다시 돌아갈 곳도 없어. 소연이가 말을 이었죠. 우리 나이가 35이야. 이 나이에 실패하면 재기하기 쉽지 않아. 에밀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돈도 문제야. 통장에 300만 원 남았어. 다음 달 월세도 못 낼 판이야. 여기서 투자 못 받으면 진짜 끝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절벽 끝에 서 있었죠.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 만약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세 사람이 저를 봤어요. MIT 돌아가서 논문이나 쓸까? 아니면 다시 회사 들어가서 월급쟁이 할까? 그게 우리가 원하던 삶이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뭐였지? 돈 벌려고? 안정적으로 살려고? 아니잖아.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였어. 석유 없이도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였어. 소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맞아. 근데 현실은 냉정해. 이상만으로는 안 돼. 이상만으론 안 되지. 그래서 우리한테 기술이 있잖아. 제가 실험 데이터를 펼쳐놓았어요. 효율 90%, 온도 500도, 촉매 안정성 24시간 이상. 이게 이상이야, 현실이야? 준호가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현실이지. 이건 진짜야. 그럼 됐어. 우리는 이미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 이제 남은 건 세상에 보여주는 것뿐이야. 에밀리가 팔짱을 풀었어요. 만약 제이슨이 믿지 않으면 그럼 다른 사람 찾으면 돼.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 소연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넌 항상 그렇게 낙관적이야? 낙관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우리한텐 이것밖에 없어. 뒤로 물러설 곳도 없고 다른 선택지도 없어. 그럼 앞으로 가는 수밖에.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가자.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다음 날 오전, 제이슨 밀러가 창고에 도착했어요.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그는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편안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아머지 본사군요. 그가 낡은 창고를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비꼬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흥미로워하는 것 같았죠. 네, 초라하죠?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실리콘밸리 전설들도 차고에서 시작했잖아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술이 중요하죠. 그가 실험장치 앞에 섰어요. 이게 그 암모니아 분해 시스템입니까? 네. 보시다시피 작습니다. 하지만 소연이가 스위치를 켰습니다. 기계가 웅웅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작동합니다. 제이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우리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소연이가 암모니아 탱크 밸브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투명한 호스를 따라 액체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반응기로 들어간 암모니아는 500도 열에 닿는 순간 분해되기 시작했죠.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수소 생성량이 표시됐습니다. 제이슨이 화면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효율이 90%를 넘네요. 네. 루테늄 기반 촉매와 니켈 합금을 조합했습니다. 온도를 500도로 낮춰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요. 소연이가 설명했죠.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기존 기술은 1000도 이상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 소비도 크고 설비 유지비도 천문학적이죠. 저희는 그걸 절반 이하로 낮췄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설계도를 펼쳤어요. 더 중요한 건 크기입니다. 보통 암모니아 분해 설비는 축구장만 해요.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그가 실험 장치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이게 냉장고 크기죠. 상용화하면 트럭 컨테이너 정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든 실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이슨의 눈이 커졌어요. 선박에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항만, 공장, 심지어 오지 발전소에도 설치할 수 있어요. 에밀리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시장 분석 자료였죠. 전 세계 해운 산업은 탄소 배출량의 3%를 차지합니다. 만척이 넘는 대형 화물선이 매일 중유를 태우고 있어요. 만약 이 선박들이 암모니아 기반 청정 연료로 바뀐다면 엄청난 시장이겠네요. 제이슨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철소, 시멘트 공장, 화학 플랜트, 전부 화석 연료 없이는 못 돌아가는 곳들이에요. 저희 기술은 그 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실험실 성공과 상용화는 다른 문제니까요. 하지만 방향은 맞다고 확신합니다. 제이슨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데모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실제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소연이가 저를 봤어요. 준비된 건 드론이었습니다. 작은 쿼드콥터에 연료 전지를 연결해뒀죠. 준비됐습니다. 준호가 드론을 바닥에 내려놨어요. 암모니아 탱크와 연결된 얇은 튜브가 드론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나온 수소로 연료 전지를 가동하겠습니다. 그 전기로 드론을 띄울 거예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 데모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었어요. 소연이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반응기가 작동했어요.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소가 생성되기 시작했죠. 연료전지 램프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준호가 드론 컨트롤러를 들었습니다. 이륙합니다. 드론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드론이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1m, 2m, 3m, 창고 천장까지 올라갔죠. 제이슨이 입을 벌렸어요. 정말 되는군요. 드론은 안정적으로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암모니아에서 뽑아낸 수소로 만든 전기로요. 화석 연료는 한 방울도 쓰지 않았어요. 준호가 드론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바닥에 착륙한 드론은 여전히 프로펠러를 돌리고 있었죠. 배터리가 아닙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이슨이 드론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손으로 튜브를 만져보더니 반응기를 들여다봤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이게 정말 작동하다니. 그가 천천히 일어나 우리를 봤어요.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두 당황했습니다. 네, 투자 말입니다. 이 기술을 상용화하려면 얼마가 필요한가요? 에밀리가 재빨리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일단 파일럿 플랜트 구축에 50억 원, 인력 충원에 20억 원, 인증과 테스트에 100억 원이면 되겠습니까? 제이슨이 끊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100억 원,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겨우 대답했죠. 제이슨이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본사에 보고하겠습니다. 아마존은 기후테크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기술은 정확히 우리가 찾던 거예요. 그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계약서 초안은 다음 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실사팀이 한 번 더 올 겁니다. 괜찮으시죠? 물론입니다. 제이슨이 떠나고 우리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소연이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준호도 에밀리도 웃기 시작했죠. 우리 진짜 해낸 거야? 에밀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저녁을 먹었어요. 창고 근처 삼겹살집에서요. 소주잔을 부딪히며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뒤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아마존 투자 소식이 알려지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어요. 제이슨이 본사에 보고하고 실사팀이 왔다 갔고 변호사들이 계약서를 검토했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MIT 박사 4명이 한국에서 암모니아 에너지 기술 개발했다더라. 아마존이 100억 넣는다던데. 업계 뉴스레터에 우리 이름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온 건 사우디 아람코였어요. 파이살 알마이너스 라시드 부사장님께서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비서의 영어가 정중했죠. 저는 소연이를 봤어요. 그녀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세계 최대 석유회사. 그들이 왜 우리한테? 화상회의 화면에 나타난 파이살은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흰 전통 복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아머지 팀, 반갑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죠. 귀사의 기술에 대해 들었습니다. 흥미롭더군요. 석유회사가 왜 암모니아에 관심 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파이살이 잠시 멈췄어요. 우리도 바보는 아닙니다. 석유 시대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석유 이후를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와 어떤 협력을 원하시는 건가요? 암모니아 생산 인프라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연간 수백만 톤을 만들죠.
문제는 그걸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이었어요. 귀사가 가진 바로 그 기술 말입니다. 에밀리가 끼어들었어요. 투자를 제안하시는 건가요? 파이살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중동에 대규모 암모니아 에너지 허브를 만들 겁니다. 거기에 귀사의 기술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 후 일주일 사이에 삼성과 SK도 연락을 해왔어요. 삼성중공업은 선박용 암모니아 엔진 개발에 관심이 있었고 SK는 수소 사업 확장 차원에서 접근했죠. 정신없네. 어느 날 밤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회의실에 앉아 쏟아지는 제안서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각국 기업들의 로고가 박힌 서류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좋은 일 아니야?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좋긴 한데 무섭기도 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에밀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아마존 100억, 아람코가 제시한 금액이 1,500억 원, 삼성이 500억, SK가 800억, 합치면 3,000억이 넘어. 제가 말했습니다. 모두 침묵했어요. 석 달 전만 해도 통장에 300만 원밖에 없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00억 원짜리 투자 제안을 받고 있었죠. 근데 말이야,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 정말 우리 기술을 믿는 걸까? 아니면 그냥 트렌드에 올라타려는 걸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 파이살 같은 사람은 진심인 것 같은데 어떤 곳들은 그냥 포트폴리오 다각화용 같기도 하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민준 대표님, 국제에너지기후 규제위원회 한지윤 위원입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한국말이었지만 억양이 조금 달랐습니다. 올해 해외에 있었나 봐요. 아, 네. 무슨 일이시죠? 귀사의 암모니아 에너지 기술에 대한 검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투자사들로부터요.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검증이요? 네. 안전성, 환경 영향, 상용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이기도 하니까요. 한지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다음 주에 실사 나가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봤어요. 규제위원회가 온대. 에밀리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문제 생긴 거 아냐? 아직은 몰라. 근데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시작되는 것 같아.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연이가 실험 노트를 폈습니다. 데이터 다시 점검해야겠어. 안전성 부분 특히 신경 써서. 준호도 설계도를 꺼냈어요. 시스템 2중 3중 안전장치 확인할게. 우리는 그날 밤을 새웠습니다. 투자는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창고에서 실험하는 무명팀이 아니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기대를 짊어진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이 됐죠. 그리고 그 증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거라는 걸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한지윤 위원이 창고에 도착한 건 비 오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죠. 뒤따라온 건 3명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화학 안전, 환경 영향, 시스템 엔지니어링 각 분야의 박사들이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한지윤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먼저 암모니아 저장 시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누출 감지 시스템, 환기 장치, 비상 대응 매뉴얼 보여주세요. 소연이가 서류 폴더를 건넸어요.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한지윤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암모니아 농도가 일정 수치 넘으면 자동으로 환기되나요? 네, 200ppm 이상이면 경보가 울리고 300ppm에서 자동 환기됩니다. 비상 샤워 시설은 저기 있습니다. 준호가 구석을 가리켰죠. 샤워 부스와 세안대가 설치돼 있었어요. 화학 안전 전문가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했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다행히 문제 없었죠. 반응기 온도 제어 시스템 보겠습니다. 환경 영향 전문가가 말했어요. 저는 그를 반응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온도는 500도에서 550도 사이로 유지됩니다. 센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오차 범위 넘으면 자동으로 조절돼요. 과열되면 600도 넘으면 자동 차단됩니다. 냉각수가 투입되고 암모니아 공급이 끊어지죠.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스트해 볼 수 있나요? 소연이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시뮬레이션 모드로 돌리겠습니다. 화면에 온도 그래프가 떴습니다. 소연이가 설정값을 조작하자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550, 600, 650, 삐삐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동시에 반응기가 멈췄어요. 냉각수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증기가 뿜어져 나왔죠. 시스템 정상 작동합니다. 소연이가 보고했어요. 전문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한지윤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실제 작동하는 걸 봐야겠습니다. 데모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준호가 드론을 준비했어요. 지난번 제이슨에게 보여줬던 그 드론이었죠. 암모니아 투입 시작합니다. 소연이가 밸브를 열었습니다.
반응기가 웅웅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는 수소 생성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효율이 92%? 시스템 엔지니어가 놀란 듯 말했어요. 네, 평균 90에서 93% 사이입니다. 준호가 대답했죠. 드론이 천천히 이륙했습니다. 1m, 2m, 3m 안정적으로 떠올랐어요. 저건 배터리 아니죠? 화학 안전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수소로 연료 전지를 돌리는 겁니다. 드론은 5분 넘게 공중에 떠 있었어요. 흔들림도 거의 없었죠. 한지윤이 팔짱을 낀 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여전히 아무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드론이 착륙하고 소연이가 시스템을 껐습니다. 부산물은 무엇입니까? 한지윤이 물었어요. 질소 기체입니다. 대기의 78%가 질소니까 환경에 무해하죠. 미반응 암모니아는 재순환 시스템으로 다시 반응기에 투입됩니다. 손실률은 1% 미만이에요. 한지윤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몇 가지 시나리오를 테스트하겠습니다. 첫째, 촉매가 노화됐을 때 효율은 어떻게 됩니까? 소연이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100시간 가동 후 효율이 90%에서 87%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200시간까지는 80% 이상 유지돼요. 촉매 교체 주기는 현재는 300시간마다 교체합니다. 하지만 개선 중이에요. 목표는 1000시간입니다. 환경 영향 전문가가 질문했어요. 대규모 누출 사고 시나리오는 준비돼 있습니까? 준호가 비상 대응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지만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누출 시 즉시 대피하고 상부환기 시스템이 작동해요. 중화제는 여기 비치돼 있고. 질문이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기술적인 것부터 안전, 환경, 경제성까지 전문가들은 모든 걸 파고들었어요. 마침내 한지윤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2주 안에 나갑니다.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기술로 뭘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를 줄이고 싶습니다. 한지윤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10%요? 근거가 있습니까? 해운 산업이 3%, 중공업이 5%, 발전이 2%. 이 세 분야에 저희 기술을 적용하면 가능합니다. 야심차네요. 한지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우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 준호가 중얼거렸죠. 그런데 그날 밤 에밀리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준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석유업계 로비 단체에서 성명 냈어. 암모니아 에너지는 위험하다고. 규제 강화해야 한다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성명서는 다음 날 아침 모든 에너지업계 뉴스에 실렸습니다. 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시스템, 안전성 검증 부족, 독성 물질 대량 유통, 사고 위험 경고, 전문가들 성급한 상용화 우려. 준호가 태블릿을 던지듯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이게 뭐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소연이가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로버트 카터, 글로벌석 유협회 전략 담당 부회장. 이 사람이 주도한 것 같아. 로버트 카터가 누군데? 제가 물었죠. 에밀리가 검색 결과를 보여줬어요. 엑슨모빌에서 30년 일한 사람이야. 지금은 석유 메이저들 이익 대변하는 로비스트고. 이 사람이 움직이면 판이 흔들린다는 거지. 그 이상이야. 규제를 바꿔버릴 수도 있어.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이슨이었어요. 민준, 봤어요? 그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네, 방금 봤습니다. 아마존 본사가 난리예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들어갔습니다. 안전 문제 제기됐다고. 제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투자가 취소되는 건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압박이 거세요. 당신들이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빨리. 전화를 끊고 저는 세 사람을 봤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대응해야 해요. 에밀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언론 플레이로 맞서봤자 소용없어. 우리한테 돈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어. 저쪽은 수십 년 쌓아온 인맥과 자본이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준호가 답답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소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데이터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어. 안전하다는 걸, 효과적이라는 걸. 어떻게? 파일럿 프로젝트. 제가 말했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험실 데모가 아니라 진짜 배에, 진짜 공장에.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최소 6개월은 걸려. 그 전에 투자 다 날아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파이살이었습니다. 민준, 들었습니다. 로비 공격받고 있다고. 네, 대응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파이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아람코는 이미 암모니아를 다룬 지 50년이 넘었어요. 안전 기록도 완벽하고. 당신들 기술을 우리 인프라에 테스트해 봅시다. 빠르게. 얼마나 빠르게요? 석 달.
사우디에 파일럿 플랜트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비용으로. 숨이 막혔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파이살이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도 석유만으론 못 버텨요. 20년, 30년 후를 봐야 합니다. 당신들 기술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필사적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팀을 봤어요. 사우디 갑니다. 석 달 안에 파일럿 돌려요. 미쳤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석 달이면 설계도 제대로 못 뽑아. 하물며 실제 플랜트를 짓고 가동한다고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끝이에요. 소연이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촉매 생산 라인부터 확보해야 해. 지금 실험실 규모랑은 차원이 다르니까. 에밀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인력 충원, 장비 수송, 현지 체류비, 최소 30억은 들어가. 아람코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기술만 가져가면 돼요. 그날부터 우리는 잠을 안 잤습니다. 설계를 수정하고 부품을 발주하고 사우디 엔지니어들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시차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회의하고 낮에는 실험하고 저녁에는 또 회의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한지훈 위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그녀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치적 압박이 심합니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승인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파일럿 플랜트 돌리고 있습니다. 석 달 후면 결과 나와요. 석 달이요? 진짜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2달째 우리는 사우디로 날아갔습니다. 리야드 외곽 사막에는 거대한 암모니아 저장 탱크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 옆에 우리 파일럿 플랜트가 세워지고 있었죠. 저게 우리 설계도대로 만든 거야? 준호가 입을 벌렸습니다. 컨테이너 크기의 반응기 10개가 연결돼 있었어요. 실험실 장비를 100배 키운 모습이었죠. 소연이가 헬멧을 쓰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작동시켜보자. 석 달째 되던 날 파일럿 플랜트가 가동됐습니다. 암모니아가 투입되고 반응기가 돌아가고 수소가 뿜어져 나왔어요. 그 수소로 발전기가 돌아갔죠. 메가와트급 전기가 생산됐습니다. 파이살이 옆에 서서 지켜봤어요. 성공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보여줄 차례네요. 저는 사막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우리는 해냈어요. 하지만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파일럿 플랜트 성공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사우디서 암모니아 에너지 실증 성공, 메가와트급 청정 발전, 상용화 눈앞.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반격이 시작됐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 날 에밀리가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연락 왔어. 선박 파일럿 프로젝트 연기한대. 왜요? 제가 물었죠. 이유는 안 밝혔어. 그냥 내부 사정이라고만. 준호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내부 사정은 무슨? 압박 들어간 거잖아. 소연이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SK도 마찬가지야. 투자 집행 보류됐대. 이사회 재검토 중이라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우디 성공이 오히려 위협으로 받아들여진 거였어요. 이제 정말 석유 시대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패턴이 보여. 에밀리가 노트북을 돌렸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에너지 관련 규제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됐어. 전부 암모니아 취급 기준 강화하는 내용이야. 누가 봐도 로비야. 제가 말을 마쳤습니다. 로버트 카터 쪽에서 움직이는 거지. 확실해.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 에밀리가 다른 문서를 열었어요. 환경단체 5곳에서 공동 성명 냈어. 암모니아 에너지는 그린워싱이라고. 진짜 친환경이 아니라 또 다른 위험 물질로 바꾸는 것뿐이라고. 소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억울하네.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려고.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에밀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 단체들 누가 돈 되는지 아무도 몰라. 겉으론 시민단체지만 뒤에선 석유회사가 후원할 수도 있어.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지훈 위원이었어요. 민준 씨, 죄송하지만 나쁜 소식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위원회에서 암모니아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추가 안전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최소 6개월 걸려요. 6개월이요? 우리 이미 파일럿 성공했잖아요. 압니다. 하지만 정치적 압박이. 위원장이 직접 지시했어요. 제 손을 벗어난 일입니다. 누가 압박하는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한지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글로벌석 유협회 쪽에서 로비가 들어왔어요. 엄청난 규모의 법률팀과 과학자문단을 동원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내부에도 회의론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티세요.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를 쌓으세요. 사우디 하나로는 부족해요. 더 많은 곳에서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돌아간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팀을 봤어요. 우리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에밀리가 계산했습니다. 아마존 투자금 집행이 이번 달 말까지야. 그때까지 승인 안 나면 계약 파기될 수 있어.
그럼 다른 투자자들도 줄줄이 빠져나갈 거고. 3주.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3주 안에 판을 뒤집어야 한다고.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어였죠. 김민준 대표님께 전화드립니다. 글로벌석 유협회 로버트 카터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당신들 기술 인상적이더군요. 사우디 데이터 받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겠습니다. 특허권 전부 5억 달러들이죠. 한국 돈으로 6천억 원쯤 되겠네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당신들 회사 접고 기술 넘기고 각자 편하게 사세요. 나쁜 제안 아니잖습니까? 젊은 나이에 6천억 나눠 가지는 건데. 로버트의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아니면 계속 싸우시겠습니까? 규제에 막히고 투자 날아가고 결국 파산하는 거. 우린 그런 거 100번도 더 봤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거절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기술은 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만든 거예요. 당신들 금고에 처박아두라고 만든 게 아니라고. 로버트가 차갑게 웃었어요. 후회할 겁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연이가 물었어요. 뭐래?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전쟁 선포했어요. 우리한테. 에밀리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 하는 거네.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지 뭐. 어차피 물러설 곳도 없잖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공단 굴뚝들이 보였어요. 여전히 연기를 뿜고 있었죠. 우리가 바꾸려던 세상. 하지만 그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나쁜 소식이 터졌습니다. 아머지 파일럿 플랜트 안전기준 미달 의혹. 익명의 제보로 시작된 기사였어요. 사우디 현장 사진까지 실려 있었죠. 조작된 사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투자자들, 언론, 규제기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이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마존 투자 보류됩니다. 아마존 투자 보류 소식이 터지자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이틀 만에 SK가 손을 뗐어요. 삼성중공업은 공식 입장문을 내며 협력 중단을 발표했죠. 파이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아람코 내부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보수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파일럿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완벽해요. 하지만 본사가 추가 투자를 막았습니다. 파이살, 당신까지 미안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텅 빈 공간에는 우리 넷뿐이었죠. 에밀리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 남았어. 다음 달 월세도 못 내. 준호가 벽에 기대 앉았어요. 장비 팔면 얼마 받을까? 중고로 팔면 원가의 30%도 안 받아. 그것도 사려는 사람이 있다면. 소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실험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몇 달간의 데이터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미안해.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저를 봤어요. 내가 무리하게 밀어붙였어. 사우디 파일럿도 로버트 제안 거절한 것도 내 판단 실수야.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다 같이 결정한 거잖아. 하지만 결과는 망했지. 에밀리가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죠. 완전히 망했어. MIT 박사들이 창고에서 쫓겨나는 꼴 보겠네. 소연이가 실험 노트를 덮었습니다. 데이터는 진짜야. 우리가 한 건 틀리지 않았어. 근데 세상이 안 믿잖아. 준호가 말했어요. 아니,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거지. 석유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싫은 거야. 너무 오래 익숙해져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공단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죠. 포기해야 할까? 누군가 물었어요. 아마 제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다들 집에 갔고 창고는 고요했어요. 어둠 속에서 반응기가 희미하게 빛났죠. 대기 전력 램프였습니다. 휴대폰을 켰어요. 부재중 전화가 40통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언론이었죠. 인터뷰 요청. 아니, 사실상 추궁에 가까웠어요. 실패 인정하십니까? 투자자들에게 할 말 있습니까? 사기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기.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믿었고, 진짜로 만들었고, 진짜로 작동했습니다. 사우디에서 메가와트급 전기를 만들어냈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소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잠 안 자? 너도. 그녀가 옆에 앉았어요. 데이터 정리하다가 잠이 안 와서. 지금 와서 데이터를 왜? 기록은 남겨야지. 언젠가 누군가 다시 시도할 수도 있잖아. 그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소연이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이 기술이 틀린 건 아니니까. 저는 그녀를 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내 인생까지 망치게 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선택한 거야. 그녀가 웃었어요. 그리고 후회 안 해. 진짜로. 우리 뭔가 대단한 걸 만들었어. 비록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문이 또 열렸습니다. 준호와 에밀리였어요. 너희도 잠 못 자? 준호가 물었죠. 같이 못 자는 거네. 에밀리가 바닥에 앉았습니다. 나 미국 돌아가려고. 이력서 다시 써야지. 나도. 준호가 말했어요. 디트로이트 자동차 회사에 연락해봐야겠어. 받아주려나 모르겠네. 소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뭐하지? MIT 연구실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 들어갔을 텐데.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석 달 전만 해도 꿈에 부풀어 있었던 사람들,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 이제는 그냥 실패한 창업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진짜 해보긴 했잖아. 끝까지. 준호가 웃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해봤지. 걔처럼. 완전히 망하긴 했지만. 에밀리도 웃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웃었습니다. 울음과 웃음 사이 어딘가에서요. 새벽 4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해외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김민준 대표님, 국제에너지기후 포럼 사무국입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영어였죠. 네, 말씀하세요. 다음 달 제네바에서 열리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포럼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당신들 암모니아 에너지 기술에 대해 발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멍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사우디 파일럿 데이터 받습니다. 검증받고 싶으시죠? 전 세계 에너지 장관들과 규제기관, 과학자들 앞에서 직접 발표하세요. 거기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세 사람을 봤어요. 그들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받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제네바, 국제에너지기후 포럼. 한 달 후, 에밀리가 눈을 감았어요. 미쳤어. 우리가 지금 무슨 상황인데 국제 무대에서 마지막 기회래요.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는 무슨, 마지막 망신이지. 전 세계 앞에서 조롱당하는 거야. 소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도 가야 하는 거 아냐? 왜? 에밀리가 물었죠. 왜 가야 해? 데이터 보여줘봤자 아무도 안 믿어. 로버트 카터 쪽에서 또 트집 잡을 거고 언론은 우릴 사기꾼 취급할 거야. 똑같아. 그래도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데이터는 진짜잖아. 사우디에서 실제로 돌아갔잖아. 그걸 세상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사실을 말할 의무가 있어. 의무? 준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의무는 무슨? 우린 이미 다 잃었어. 돈도, 투자자도, 신뢰도. 남은 게 뭐가 있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자존심. 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우리 자존심은 남았어요. MIT 박사 4명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섰다가 망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 그건 증명할 수 있잖아요.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자존심으로 뭐 해? 배불러? 배는 안 불러요. 근데 거울은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우리 여기 왜 왔어요? 돈 벌려고? 안정적으로 살려고? 아니잖아요. 뭔가 의미 있는 걸 하고 싶어서였어요. 석유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였어요. 근데 실패했잖아. 준호가 말했죠. 그래, 실패했어요. 완전히. 하지만 거기서 도망치면 뭐가 남아요? 그냥 겁쟁이들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시도했다가 두들겨 맞고 꼬리 내린 겁쟁이들. 소연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맞아, 소연아. 민준이 말이 맞아.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도망치면 안 돼. 어차피 망한 거 끝까지 가보자.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제네바 가면 뭐가 달라지는데? 아무것도 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끝까지 싸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에밀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네바 왕복 항공권 4시서 800만 원. 호텔은 얼마 들어가나 보자. 에밀리,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하자고. 발표 자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해. 준호도 일어났어요. 시스템 영상 다시 편집해야겠네. 사우디 현장 데이터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날부터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희망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움직였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저도 떳떳하자는 각오로요. 2주가 지났을 때 한지훈 위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네바 간다고 들었어요. 네. 용기 있네요. 거긴 전쟁터예요. 로버트 카터도 갑니다. 기조 연설자로.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 사람이요? 네. 글로벌석 유협회 대표로 발표해요. 당신들 바로 전 순서예요. 일부러 그렇게 짠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연은 아닐 겁니다. 한지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승산 없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기존 에너지 시스템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왜 저희를 초청한 건가요? 쇼를 위해서죠. 혁신적인 목소리도 들어본다는 신용하려고요. 근데 실제로 받아들일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갑니다. 왜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연기를 뿜는 굴뚝들이 보였어요. 누군가는 말해야 하니까요. 설령 아무도 안 듣더라도. 한지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거기 갈게요. 규제위원 자격으로. 네, 혼자 싸우게 둘 순 없잖아요. 적어도 한 명은 당신 편이 있어야죠. 전화를 끊고 저는 팀에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카터가 기조연설합니다. 우리 바로 앞에서요. 준호가 웃었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완벽하네. 정말 완벽해. 드라마도 이렇게 안 써. 소연이가 발표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발표를 바꿔야 해. 로버트가 뭐라고 할지 예상하고 그걸 반박하는 구조로. 가능해. 해야지. 에밀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항공권 끊었어. 모레 출발이야. 모레요? 늦출수록 준비할 시간 없어. 지금 가서 현지에서 마무리하는 게 나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창고에 남아 연습했어요. 발표문을 소리내어 읽으며요. 우리는 석유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로운 에너지의 시작을 보여주러 왔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어요. 과연 저 말들이 저 거대한 무대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도 듣지 않는 외침이 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니까요. 산막 돌입. 제네바 공항에 내렸을 때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3월의 스위스는 여전히 쌀쌀했어요. 우리는 작은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포럼 장소로 향했습니다. UN 유럽 본부 근처의 대형 컨벤션 센터였죠. 와, 준호가 입을 벌렸습니다. 건물 앞에는 각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죠. 세계 각국의 에너지 장관, 대기업 임원, 과학자, 규제 담당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저기 들어가는 거 맞아? 에밀리가 중얼거렸어요. 소연이가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가자. 어차피 왔어. 등록 데스크에서 명찰을 받았습니다. 킴 MINJUN AMERGY CEO 사우스 코리아. 가슴에 달고 보니 뭔가 실감이 났어요. 우리가 정말 여기 있구나. 메인 홀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무대는 거대했고 좌석은 1000석이 넘어 보였죠. 벌써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소연이가 가리켰어요. 첫 줄에 로버트 카터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에 빨간 넥타이. 옆에는 글로벌석 유협회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가 우리를 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조롱하는 미소였죠. 앉자. 저는 팀을 이끌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어요. 글로벌 에너지 전환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연설은 글로벌석 유협회 로버트 카터 부회장님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로버트가 무대에 올랐어요. 카리스마가 넘쳤죠. 수십 년 업계에서 다져진 존재감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홀을 채웠어요. 오늘 우리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러 모였습니다. 청정 에너지, 탄소 중립, 아름다운 단어들이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의 83%는 여전히 화석 연료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로버트가 청중을 둘러봤어요. 물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옵니다. 수소 에너지, 암모니아 에너지, 여러 가지 실험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기술들이 정말 안전합니까? 그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암모니아 누출 사고 사진이었어요.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입니다. 대규모 누출 시 수천 명이 사망할 수 있어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실험해야 합니까? 제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우리는 100년 넘게 검증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요. 물론 탄소는 배출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집 기술에 투자하고 있어요. 천천히 안전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큰 박수였습니다. 로버트가 마무리했어요. 성급한 변화는 재앙을 부릅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홀이 떠나갈 듯한 박수였습니다. 로버트가 무대에서 내려오며 우리 쪽을 봤어요. 승리자의 미소였죠. 사회자가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스타트업 아머지 김민준 대표의 발표입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하지만 로버트 때와는 달랐죠. 예의상 치는 박수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소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준호가 등을 두드렸어요. 우리 함께야.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회의적인 눈빛이었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패한 창업자입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예상 밖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투자를 잃었고, 파트너를 잃었고, 신뢰를 잃었습니다. 로버트 카터 부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검증되지 않았어요. 성급했고 무모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어요. 석유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우디 파일럿 플랜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실험실이 아닙니다. 사막 한가운데 실제 산업 현장입니다. 암모니아가 들어가고 수소가 나오고 메가와트급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떴어요. 효율 92%, 탄소 배출 제로.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청중을 받습니다. 로버트 부회장님은 안전을 걱정하셨죠. 맞습니다. 암모니아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석유는 안전합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난 100년간 석유 사고로 몇 명이 죽었습니까? 멕시코만 기름 유출, 발디즈호 사고, 매년 일어나는 정유 공장 폭발. 그건 안전합니까? 홀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석유로요. 이제 같은 걸 암모니아로 할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게, 더 깨끗하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전 세계 탄소 배출의 10%.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숫자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안에는 가능합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100년 된 과거를 지킬 것인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인가. 감사합니다. 마이크에서 물러섰어요. 박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죠.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한지윤이었어요. 그녀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둘씩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크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때만큼 열광적이지도 않았죠.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풀렸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팀이 저를 안아줬어요. 잘했어. 소연이가 속삭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지도 않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선언됐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로비로 나갔어요. 저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거든요. 민준 씨, 누군가 불렀습니다. 한지윤 위원이었어요. 잘하셨어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근데 별 소용 없었죠. 아직 몰라요. 그녀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분위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몇몇 규제 담당자들이 관심 보이더군요.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명찰을 보니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에너지부 관계자들이었어요. 김 대표님, 질문 몇 가지 해도 될까요? 독일 담당자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사우디 파일럿 데이터, 독립 검증 받았습니까? 국제에너지규제위원회에서 검증 중입니다. 한지윤 위원님이 담당하고 계세요. 한지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유럽에서 파일럿 프로젝트 할 의향 있으십니까? 우리 측에서 선박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진심이십니까? 물론입니다. 해운 산업 탈탄소화는 우리 최우선 과제입니다. 당신들 기술이 효과적이라면 지원하겠습니다. 노르웨이 담당자도 끼어들었어요. 노르웨이도 관심 있습니다. 북해 유전 대신 암모니아 생산 설비 전환을 검토 중이거든요. 대화가 4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기술적 질문, 경제성, 안전 기준, 진지한 논의였어요. 그들이 떠나고 저는 팀을 봤습니다. 이거 뭐지? 에밀리가 웃었어요. 기회야. 진짜 기회. 점심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일본 중공업체 임원, 싱가포르 항만공사 담당자, 심지어 캐나다 환경부 장관까지요. 다들 로버트 발표보다 당신 발표가 더 인상 깊었다고 하더군요. 캐나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왜요? 저는 실패한 창업자라고 시작했는데 그게 좋았어요. 솔직했으니까. 로버트는 완벽한 척했죠. 하지만 다들 알아요. 석유 산업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 당신은 그걸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자고 했어요. 그게 진짜 용기죠.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패널 토론이 열렸어요. 주제는 청정 에너지 전환의 현실과 과제였죠. 저도 패널로 초청받았습니다. 무대에는 7명이 앉았어요. 로버트 카터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암모니아 에너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로버트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안전입니다. 대규모 인프라에서 독성 물질을 다루는 건 재앙의 씨앗이죠.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맞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중, 3중 안전장치를 설계했어요. 자동 누출 감지, 즉각 환기, 비상 중화 시스템. 석유 산업이 100년 걸려서 배운 걸 우리는 처음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로버트가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사우디 파일럿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파일럿이 필요합니다.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해야죠. 그런데 로버트 부회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로버트가 저를 봤어요. 석유산업도 처음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 처음 시작할 때요. 그런데 우리는 시도했고, 실패했고, 배웠고, 개선했습니다. 왜 지금은 같은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하십니까?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로버트가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한지훈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에너지규제위원회는 아머지의 암모니아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홀이 술렁였어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소 3곳 이상의 독립된 파일럿 프로젝트. 둘째, 각 파일럿마다 6개월 이상 안정적 가동. 셋째, 국제안전기준 충족.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상용화 허가를 내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토론이 끝나고 폐회식이 열렸습니다. 의장이 무대에 올라 발표했어요. 이번 포럼의 결과로 국제청정 에너지 협력 프로그램을 발족합니다. 암모니아 에너지를 포함한 차세대 기술들에 대한 공동 검증과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첫 번째 파트너는 한국의 아머지입니다. 제 이름이 불렸어요. 김민준 대표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저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 있었어요. 의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을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무대에서 내려와 팀에게 돌아왔어요. 소연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낸 거야? 아직 몰라. 하지만 기회는 생겼어. 준호가 주먹을 쥐었어요. 파일럿 3개, 6개월씩 해내면 돼. 에밀리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벌써 연락 왔어. 독일 해운사, 노르웨이 에너지청, 일본 중공업, 다들 파일럿 하자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망했다가 살아났네.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안 살았어. 파일럿 성공해야 진짜 살아나는 거지. 소연이가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축하하자. 에밀리가 잔을 들었습니다. 망할 뻔했다가 안 망한 거 축하.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며칠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고는 여전히 낡았고 천장은 여전히 금이 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문 앞에 택배 상자가 쌓여 있었어요. 각국에서 보내온 계약서 초안들이었죠. 일할 시간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지. 소연이가 실험복을 입으며 웃었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두 번째 도전이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는 우리의 첫 번째 상용 파일럿 선박이 정박해 있었어요. 2만 톤급 화물선이었죠. 선체 옆면에는 AMERGY CLEAN POWER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부두에 서서 그 배를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아. 옆에 선 소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저 안에 들어가 있다니. 선장이 다가왔어요. 60대 초반의 독일인이었죠. 김 대표 준비됐습니다. 출항하겠습니다. 테스트 항로는 어디까지입니까? 함부르크에서 로테르담까지 왕복 2000km입니다. 암모니아 연료만으로요.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중유 엔진과는 달랐죠. 더 조용했고 더 깨끗했어요. 연기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태블릿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출력 정상, 효율 91%, 완벽해. 노르웨이에서는 두 번째 파일럿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암모니아 생산 플랜트에 우리 분의 시스템을 결합한 거였어요. 생산된 암모니아를 즉시 수소로 바꿔 발전하는 방식이었죠. 에밀리가 오슬로에서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민준아, 노르웨이 정부에서 정식 계약 제안 들어왔어. 10년간 200억 크론의 규모야. 한국 돈으로요? 3조 원쯤 돼. 준호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제 진짜 대박 나는 거 아냐? 아직 몰라. 일본 파일럿 결과 나와봐야지. 일본 프로젝트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도쿄 외곽의 제철소였어요. 고온 공정에 우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건 처음이었죠. 실패 가능성도 가장 높았습니다. 한 달 전, 저는 직접 도쿄로 날아갔어요. 제철소 책임자 다나카 씨가 저를 맞았습니다. 김 대표,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지금은요? 그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3개월간 가동한 결과 탄소 배출이 40% 줄었습니다. 생산량은 그대로고요. 문제는 없었습니까? 처음 한 달은 좀 불안정했어요. 촉매 교체 주기가 예상보다 짧았죠. 그런데 당신네 팀이 즉시 개선안을 보내더군요. 다나카 씨가 웃었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이 기술 진짜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창고가 아닌 새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의 작은 빌딩이었죠.
이제 우리 팀은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엔지니어, 연구원, 영업 담당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소연이는 연구소장이 됐고, 준호는 기술총괄, 에밀리는 CFO로 정식 임명됐죠. 어느 날 오후 한지훈 위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씨, 좋은 소식입니다. 말씀하세요. 국제에너지규제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나왔습니다. 아머지 암모니아 에너지 시스템 상용화 허가됩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정말입니까? 네. 세계 파일럿 모두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설치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팀을 불렀습니다. 다들 모여봐. 30명의 직원들이 모였어요. 방금 소식 들었어. 우리 승인 났어. 정식으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러자 사무실 전체가 뒤집혔죠.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서로 껴안았습니다. 소연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진짜 해낸 거야? 응, 해냈어. 그날 저녁 원래 팀 넷이서 따로 만났습니다. 예전 창고 앞이었어요. 아직 월세 계약이 남아 있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요. 여기서 시작했었지. 준호가 벽을 쓰다듬었어요. 라면 끓여 먹고 바닥에서 자고.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통장에 300만 원밖에 없을 때 소연이가 실험 장치가 있던 자리를 봤어요. 여기서 첫 성공했을 때 정전됐었잖아. 저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밖으로 공단 굴뚝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연기가 예전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공장은 우리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우리가 바꿨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조금이지만 확실히 바꿨어. 이제 뭐 할 거야? 준호가 물었어요. 더 바꿔야지. 전 세계 탄소 배출 10% 줄인다는 목표 있잖아.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며칠 후 저는 국제에너지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이번엔 제네바가 아니라 서울이었어요. 코엑스 대형홀이었죠.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실패한 창업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청중들이 웃었어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배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떠올랐어요. 전 세계 15개 국가, 50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시스템으로 줄인 탄소는 10만 톤입니다. 10만 톤은 작은 숫자입니다. 전체 배출량의 0.001%도 안 되죠. 하지만 1년 전에는 제로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객석을 둘러봤어요. 석유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로버트 카터였습니다. 그가 다가왔어요. 김 대표, 로버트 부회장님,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인정합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아니요. 당신 걱정도 옳았어요. 안전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더 강화했을 뿐이죠. 로버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 회사도 암모니아 사업부 만들었습니다. 뒤늦었지만요. 환영합니다. 경쟁자가 많을수록 기술도 빨리 발전하니까요. 그날 밤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옆에는 소연이, 준호, 에밀리가 있었어요. 피곤해?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오히려 힘이 나. 앞으로 할 일이 산더미야. 준호가 말했어요. 유럽 프로젝트 10개, 아시아 프로젝트 20개, 중동까지 합치면. 그만해. 오늘은 쉬자.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한강 다리를 바라봤어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중 일부는 우리가 만든 에너지였죠. 이거 실화 맞아? 준호가 갑자기 물었어요. 뭐가? 우리 얘기. 창고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 가끔 꿈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실화야. 아주 힘들었던. 근데 해냈어. 소연이가 말했어요. 응, 우리 해냈어.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35살 MIT 박사 4명. 석유시대의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 작은 창고에서 시작해서 세계를 바꾸기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이건 진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요.